조선시대 좀비는 BTS, 기생충과 함께 한류 3대장으로 불립니다. 한국 드라마 최초로 넷플릭스 미국 탑10에 든 크리처물은 등장인물의 등장 괴물까지 인기를 얻고 있죠. 최초의 한국형 고어 스릴러라고 불리는 영화는 국내에서는 상영이 안 될 뻔했지만 해외에서 큰 반응을 얻었고, 전래설화 속 도깨비가 주인공인 드라마와 오방색 옷을 입은 무당이 등장하는 영화도 국내에서 마니아를 만들어냈는데요. 독보적인 스타일로 전 세계를 현혹시킨 오늘의 오지는 스타일, 코리안 호러입니다. K-좀비는 반도를 넘어 세계의 코리안 호러가 살아있다는 걸 알린 1등 공신입니다. 특히 영화 부산행과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은 우리나라를 좀비 명가로 등극시켰는데요. 2016년 개봉한 부산행은 해외에서 1억 2,800만 달러의 수익을 내 글로벌 흥행순위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각종 외신뿐만 아니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본 해외 관객들은 한국이 영화 폭탄 같은 걸 터뜨렸다며 환호했는데요. 부산행 기차라는 신선한 설정과 지루할 틈 없는 서스펜스를 칭찬했고, 국내에서는 신파라며 지겨워하던 장면도 감동적이라고 눈물 후기를 남기기도 했죠. 이후 등장한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은 BTS, 기생충과 함께 아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킹덤은 로튼토마토 참신함 지수 평균 96%로 시즌1이 93%, 시즌2가 무려 100%를 기록했는데요. 리뷰어들은 이미 차고 넘치던 좀비물에 조선시대라는 세계관을 결합해 새로운 좀비 시리즈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킹덤에 빠진 해외 팬들은 조선 스타일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갓은 킹덤 해트로 불리며 큰 화제로 떠올랐죠. 이베이와 아마존에서 가시 팔리는가 하면 시즌2 공개 직전에는 드디어 쿨 해츠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인기가 계속되자 미국의 유명 매거진 버라이어티는 킹덤의 미술팀을 인터뷰했는데요. 디자이너는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경복궁과 교태전, 강령전을 소개했고, 각 인물별 의상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염색하기 가장 어려웠던 색인 빨간색과 검은색이 왕족의 의상에 쓰였고, 신하들도 지위에 따라 의상이 달라져 궁녀 중 가장 높은 상궁은 붉은 고름을 달고 있다는 점, 왕실의 호위병인 내금위는 깃털이 달린 주립을 쓰고 푸른 빛이 도는 천릭을 입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학자들의 흰색 옷은 청렴함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세자의 스승이자 특히 시즌2에서 명장면을 남긴 안현대감의 복장이기도 하죠. 반대로 하층 계급의 옷은 염색을 하지 않은 소재 본연의 색을 띠며 갓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리얼함과 유연함, 그리고 스피드가 특징인 한국 좀비는 CG로 만든 다른 좀비들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만들어낸 배우들은 좀비가 되기까지 2시간 넘는 특수분장을 하고 촬영 전 3-4개월간의 훈련을 받는다고 하죠. 부산행, 킹덤, 반도까지 K-좀비를 만들어낸 전영 안무가는 본브레이킹 댄서이기도 한데요. 극단적으로 관절을 비틀어주는 본브레이킹 동작을 부산행 좀비에 적용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고, 마동석 배우가 놀라서 주먹으로 저를 때리거든요. 맞고 이렇게 쓰러졌을 때도 이렇게 밀어서 일어나서, 이렇게 밀어서 일어나서. 작품마다 좀비의 특성을 달리해 부산행은 광견병 증세를, 킹덤 좀비는 목류병을 모티브로 동작을 만들었으며 한국 고유의 귀신이 연상되도록 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넷플릭스 화제작 스위트홈은 공개 이후 8개국에서 랭킹 1위를 달성했고,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TV 프로그램 탑10을 기록했습니다. 영화 괴물 이후 레어했던 한국 크리처물의 명맥을 잇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은둔형 외톨이, 특전사 출신 여자 소방관, 전직 살인청부업자, 검을 쓰는 기독교 신자, 안경 쓴 의대생, 베이시스트 등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드라마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생전의 욕구가 반영된 괴물이 된다는 설정으로 흡혈괴물, 눈알괴물, 거미괴물, 태아괴물, 육상괴물 등 강렬한 비주얼의 괴물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머리가 반 잘려 청각이 발달한 괴물과 근육으로 뒤덮여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괴물은 연근히 프로틴이라고 불리며 왜인지 귀여움을 받고 있는데요. 클레이, DIY 영상과 팬아트, 마인크래프트, 캔들까지 등장하며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화 여고괴담은 학교를 배경으로 학생들의 경쟁, 동성애, 우정 등을 다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포 영화입니다. 7년 동안 총 4편이 제작된 여고괴담은 스타 여배우를 가장 많이 배출한 시리즈이기도 한데요.
최강희, 이미연, 박진희, 김규리, 공효진, 박예진, 이영진, 박한별, 송지효, 조한, 김옥빈, 서지혜, 차예련, 김서영 배우까지 여고괴담으로 데뷔하거나 얼굴을 알렸죠.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살인마도 있습니다. 악마를 보았다는 전에 없던 한국형 고어 스릴러를 탄생시켰는데요. 시체 훼손 장면 등으로 영등위에서 제한 상영가 판정을 2번이나 받으며 극장 상영이 불가능할 뻔했다가 수정을 거친 끝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비하인드가 있기도 합니다. 악마를 보았다는 개봉 전부터 해외에 선판매됐고 관객들에게 큰 반응을 얻어 대표적인 코리안 호러로 꼽히고 있죠. 영화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서슴지 않는 악마 같은 인물 장경철은 극중에서 노란색, 빨간색인 옷을 입는데요. 감독은 원색의 옷으로 제멋대로 입고 쉽게 파악하기 힘든 그의 성향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고, 그에게 복수하는 수현은 반대로 단정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어떤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캐릭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장경철을 연기한 최민식 배우는 악마를 보았다 이후 이제 살인의 살자도 안 하고 싶다라며 살인자 연기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이 어디 최씨야? 라고 물어봐서 전주 최가요? 라고 답했는데 순간 이 새끼가 왜 반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에게 섬뜩함을 느꼈다는 일화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서 제가 움직였다면 좀 여기 안 있고 어디 구치소에 있겠죠. 최민식 배우는 살인마 연기를 위해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만나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수감 중인 유영철을 직접 만나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유영철을 만나게 되면 영화에서 그를 묘사하게 될 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거절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유영철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추격자의 지영민도 손꼽히는 살인마 캐릭터이죠. 야, 4885. 너지? 강렬한 비주얼의 장경철과 달리 지영민은 단정한 머리에 카라티 같은 평범한 옷을 입는데요. 하정우 배우는 지영민을 표현하는 것에 자연스러움이 최우선이었다면서 곱슬머리를 스트레이트로 펴고 근육을 다듬어 평범한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정우 배우 역시 영화가 끝난 뒤에도 살인마 영민의 느낌이 남아있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고 교회에 가서 영민에게 치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죠. 옛날부터 전해지는 이야기 속 도깨비, 저승사자, 구미호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재탄생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민속신앙은 신과 함께 곡성, 손더게스트, 사바하 등 여러 작품의 기틀이 됐습니다. 성경구절로 영화를 시작하는 곡성은 일본인 외지인, 천주교 신부, 좀비, 네팔 무속 등 다양한 요소가 가미됐지만 가장 한국적인 오컬트 영화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나홍진 감독 역시 곡성은 한국적인 영화라고 소개한 바 있는데요.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고 그중 박수무당인 일광은 입고 있는 옷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도 존재감을 더하기도 합니다. 의상 감독은 일광의 평상복인 파란색 슈트가 그의 존재만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겠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고 구슬하는 장면에서 입은 오방색 무복은 3배의 색을 들여 제작했는데 무속인들이 저런 천으로 무복을 만들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원래 소재인 실크의 여성스러운 느낌이 일광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일부러 거친 옷감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무복은 원래 구슬할 때만 입고 평상시에는 손으로 만지는 것도 두려워하는 신의 옷이며 한반도의 지역 숫자만큼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했었다는데요. 일제강점기 이후 많은 곳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었던 민간신앙을 미신으로 규정하고 무속인들을 탄압했기 때문인데요. 사도세자, 김대중 전 대통령 진혼제와 추모 위령제 등 나라의 중요한 굿을 지낸 나라 만신이자 인간문화재, 그리고 새 여배우가 연기한 영화 만신의 주인공이기도 한 고 김금화 만신은 생전에 무속인은 운명적으로 우리 것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존폐가 걸린 팬데믹 상황부터 살인과 죽음, 사후 세계까지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죠.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대부분 권선징악으로 끝을 맺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고 김금화 만신은 한 인터뷰에서 요즘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삶은 꿈결같이 금방 지나가니 영원히 사는 내세를 생각해 바른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 오늘의 오지는 스타일 코리안 호러였습니다. 공포물 같은 거 좀 즐겨보시는 편이세요? 전혀 즐겨보지 않습니다. 전혀.
공포물을 즐겨 보시는 분들의 그 감성을 저는 모르. 저는 힘들어요. 공포물 보면 막 내장이 막 쫄려갖고 와이프가 제일 무서워.